사진을 확대했을 때 나는 울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은 바로 나였거든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어요. 11월 중순, 낙엽이 거리를 뒹구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혼자 동네 벼룩시장을 걷고 있었죠. 요즘 들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이렇게 나와 걷는 게 유일한 낙이 됐거든요. 낡은 가구와 헌 책들이 줄지어 놓인 좌판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는데 한 모퉁이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이 버려진 것처럼 보였죠. 사진 한 장에 1,000원이에요. 상인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빛바랜 결혼식 사진, 학교 운동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 아이를 안고 웃는 젊은 엄마의 모습 모두 누군가에게는 소중했을 순간들이었겠죠. 그때였어요. 손끝에 한 장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눈 내린 거리를 배경으로 한 남자가 카메라를 향해 서 있었죠. 남자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한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시계. 나는 그 시계를 알고 있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더 가까이 들고 들여다봤습니다. 둥근 은색 케이스, 가죽줄, 그리고 삼시 방향에 작게 새겨진 흠집까지 틀림없었어요. 그건 남편의 시계였습니다. 이 사진. 떨리는 목소리로 상인에게 물었어요.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글쎄요. 오래된 집 정리하다가 나온 거라던데. 주인도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냥 넘긴 거예요. 상인은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죠. 나는 1,000원을 내고 그 사진을 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죠. 이게 정말 남편의 시계일 리 없다고 그냥 비슷한 거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올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커튼을 젖히고 창가빛을 받으며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모서리가 닳았고 표면에는 작은 얼룩과 주름이 있었죠. 뒤집어 봤어요. 사진 뒷면에는 펜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953년 이별 후 첫눈 오는 날. 1953년. 나는 그 애를 기억했어요. 그해 겨울, 남편은 전쟁으로 떠났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았죠. 그리고 첫눈이 내린 날, 기차역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곧 돌아올게. 그게 남편이 내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 뒤로도 소식은 없었죠. 나는 몇 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그가 살아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접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사진은 뭘까요? 사진 속 남자가 정말 남편이라면 이 사진은 누가 찍은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사진이 지금 이렇게 내 손에 들어온 걸까요? 나는 돋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남자의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손목시계만큼은 확실했어요.
그 시계가 남편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죠.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사진 배경이었습니다. 눈 내린 거리 저편, 흐릿하게 보이는 상점 간판과 그 옆 전봇대, 그리고 그 뒤로 희미하게 서 있는 또 다른 인물의 그림자. 누군가가 거기 서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진을 더 가까이, 더 세밀하게 들여다봤죠. 그림자는 여자였어요. 코트를 입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서 있는 여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세와 실루엣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아니, 설마.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호기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진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나는 자꾸만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진 속 남자와 배경의 여자 그림자가 눈에 선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나는 눈 내린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발밑에서는 눈이 사각거렸죠. 저 멀리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지만 손을 흔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죠. 나는 달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죠. 찰칵. 눈을 떴을 때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사진을 들고 동네 사진관을 찾아갔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 흑백 사진을 현상하는 곳이 많지 않았지만 오래된 골목 안쪽에 여전히 영업 중인 작은 사진관이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희미한 약품 냄새가 났어요. 카운터 뒤에서 안경을 쓴 주인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죠. 어서 오세요. 저기요, 이 사진 좀 확대해서 인화할 수 있을까요? 나는 사진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네요. 1950년대쯤 되겠군. 네. 배경에 있는 사람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스캔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띄워 이것저것 조정하기 시작했죠. 명암을 조정하고 흐릿한 부분을 선명하게 만들고 배경을 확대했어요. 여기 이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할아버지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나는 화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확대된 화면 속에서 배경에 서 있던 여자의 모습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났거든요. 여자는 코트를 입고 있었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완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의 옆모습, 그 자세, 그리고 손에 들린 작은 가방까지. 이거,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 가방, 그건 내가 가지고 있던 가방이었습니다. 1953년 남편을 배웅하러 갔던 그날 들고 갔던 바로 그 가방이었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가죽 가방. 모서리가 조금 닳았고 손잡이 부분에 실밥이 풀려 있던 그 가방.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손님,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일단 인화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아버지는 뒤편 암실로 들어갔고 나는 카운터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사진 속 여자가 나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날 나는 남편을 배웅하러 갔어요. 첫눈이 내리던 그날 기차역 앞에서 그와 마주섰죠. 하지만 사진 같은 건 찍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눈물을 참으며 그저 서로를 바라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사진을 찍은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사진이 지금 내게 온 걸까요? 한참 뒤 할아버지가 인화된 사진을 들고 나왔어요. A사 크기로 확대된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죠. 이제 배경의 여자가 훨씬 선명했어요. 여자의 옆얼굴, 코트깃, 그리고 손에 든 가방까지 모두 내 기억 속 그날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겨우 그 말을 하고 사진관을 나왔어요. 거리는 여전히 차갑고 바람이 불었지만 나는 그걸 느낄 수조차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사진을 무릎 위에 펼쳐 놓았어요. 원본 사진과 확대된 사진, 두 장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1953년 겨울, 첫눈이 내린 날, 나는 남편을 배웅하러 기차역으로 갔어요. 그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죠. 코트를 입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가죽 가방을 들었어요. 가방 안에는 남편에게 줄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차역 앞 광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누군가를 배웅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눈은 소리 없이 내렸고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하얀 입김으로 피어올랐어요. 남편은 플랫폼 저편에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는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도 단번에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도 손을 들어 올렸죠.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플랫폼 끝자락,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마주 섰습니다. 편지 쓸게. 남편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죠. 나도. 나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하얀 봉투에 담긴 편지였습니다. 이거 읽어줘. 기차 안에서 남편은 편지를 받아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았죠. 곧 돌아올게. 그게 남편이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내 뺨을 닦아주며 희미하게 웃었죠. 울지 마. 금방이야.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금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니, 어쩌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기차 출발종이 울렸어요. 남편은 내 손을 놓고 기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남편이 기차에 오르기 직전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마지막 인사를 했죠. 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떠났어요. 나는 플랫폼에 서서 기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발을 돌렸죠.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 나오는데 누군가 내 옆을 지나갔어요. 카메라를 든 남자였죠. 그는 광장 한쪽에 서서 무언가를 찍고 있었어요. 나는 그를 흘깃 보고 지나쳤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흘렀지만 소식은 없었어요. 실종자 명단에도 사망자 명단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죠. 그는 그냥 사라진 거예요. 마치 눈 속으로 녹아든 것처럼. 나는 그를 기다렸어요. 몇 년이고 10년이고. 하지만 결국 나는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죠. 삶은 계속됐고 나는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를 잊은 적은 없었어요. 밤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이 오는 날이면 항상 그날이 생각났죠.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더 붙잡았어야 했을까? 내가 함께 가겠다고 했어야 했을까? 내가 더 용기 있었다면 그를 지킬 수 있었을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미안함만 쌓여갔죠.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사진은 그날의 순간을 담고 있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그를 바라보던 나의 모습을.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다음 날 나는 다시 벼룩시장으로 갔어요. 사진을 판 상인을 찾아야 했거든요. 혹시 다른 사진이나 단서가 더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시장은 주말이라 더 붐볐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그 상인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같은 자리에 있었죠. 저기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며칠 전에 사진 한 장 샀던 사람이요. 상인은 나를 물끄러미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흑백 사진. 기억하죠? 그 사진들 어디서 가져온 거라고 하셨죠? 혹시 다른 사진도 더 있나요? 상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다예요. 한 집을 정리하는데 창고에서 나온 거라더군요. 주인도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친척들이 정리하면서 버리는 거 제가 받아온 거예요. 그 집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상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여기요. 그때 받아 적어둔 주소예요. 근처 동네인데 지금은 빈집일 거예요. 나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어요. 주소는 여기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인은 손을 흔들며 다른 손님을 맞았고 나는 메모지를 꼭 쥔 채 시장을 나왔어요. 그 집을 찾아가는 동안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가야 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담장이 낮고 대문이 녹슨 집들이 줄지어 있었죠. 주소를 따라 걷다 보니 골목 끝에 한 채의 집이 나타났어요.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어요. 집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했죠. 창문은 먼지로 뿌옇고 지붕기와 일부는 깨져 있었어요. 여기가 맞나? 나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지나 현관 앞에 섰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손잡이를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어요.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죠. 나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낡은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소파, 탁자, 오래된 라디오. 모두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벽에는 액자 몇 개가 걸려 있었지만 대부분 비어 있거나 사진이 빠져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 작은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신문지와 영수증들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낡은 수첩과 편지 봉투 몇 개가 있었죠.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또 다른 사진이 있었거든요. 같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각도가 달랐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였지만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남편이 서 있었고 그 옆에 내가 서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카메라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남편은 하늘을 보고 있었고 나는 남편을 보고 있었죠. 눈은 우리 사이로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고요했어요. 사진을 들어 올리는 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은 누가 찍은 걸까요? 왜 이 집에 있는 걸까요? 사진 뒷면을 보니 또 글씨가 있었어요. 그들은 헤어졌지만 사랑은 남았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사진을 남겼죠.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사진을 안고 과거의 그날로 돌아가 있었죠. 그때였어요. 바닥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서랍 밑으로 떨어진 작은 물건이었어요. 나는 손을 뻗어 그걸 집어들었죠. 손목시계였어요. 은색 케이스, 가죽줄, 그리고 삼시 방향에 작게 새겨진 흠집까지. 사진 속 남편이 차고 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시계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 집은 그냥 누군가의 집이 아니었어요. 이 집은 그날 사진을 찍었던 사람의 집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든 남편의 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나는 서랍을 더 뒤졌어요. 그리고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표지는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죠. 나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1953년 겨울. 나는 오늘 한 쌍의 연인을 봤다. 그들은 이별하고 있었다. 여자는 울고 있었고 남자는 그녀를 안아주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었다. 이 순간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차가 떠났다. 남자는 떠났고 여자는 홀로 남았다. 여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도 찍었다. 그녀의 슬픔이 너무 깊어 보였다. 또 한 장을 넘겼어요. 몇 달 뒤 나는 그 남자를 다시 봤다. 그는 병원에 있었다. 전쟁에서 다쳐 돌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기억을 잃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모두 잊어버렸다. 그의 손목에는 시계가 있었다. 나는 그 시계를 봤다. 그날 그가 차고 있던 바로 그 시계였다. 숨이 멎었어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기억나는 게 없냐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의사는 말했다.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나는 그의 시계를 맡았다. 언젠가 그가 기억을 되찾으면 돌려주려고.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기억을 되찾지 못했다. 몇 년 뒤 그는 병원을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그의 시계만 남았다. 그리고 그날 찍은 사진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한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을까? 그녀는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는 이 사진과 시계를 남긴다. 언젠가 누군가 이걸 발견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아주길. 일기장을 덮었을 때 나는 울고 있었어요. 남편은 살아 있었어요. 전쟁에서 돌아왔었어요. 하지만 기억을 잃었고 나를 찾지 못했죠. 그리고 나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찾지 못한 채 같은 하늘 아래 살았던 거예요. 나는 시계를 손에 쥐고 그 집을 나왔어요. 해는 저물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그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원본 사진, 확대된 사진, 그리고 새로 찾은 사진까지. 세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였고 옆에는 남편의 시계가 있었죠. 나는 의자에 앉아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우리는 젊었고 아직 헤어지지 않았어요. 눈은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조용했죠. 그때 문득 남편에게 썼던 편지가 떠올랐어요. 1953년 겨울, 첫눈이 내린 그날, 나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기차 안에서 읽어달라고 건넸던 그 편지. 나는 그 편지에 뭐라고 썼을까요? 나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어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당신은 이미 멀리 가 있겠죠. 나는 당신을 보내며 울었어요. 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웃으려 했어요. 당신이 걱정할까봐. 나는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리든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눈이 오는 날이면 오늘을 생각할 거예요. 당신과 함께 섰던 이 자리를, 당신의 손을 잡았던 이 순간을, 부디 안전하게 돌아와 주세요. 당신 없는 세상은 너무 춥고 외로워요. 사랑합니다. 영원히. 그게 내가 쓴 편지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편지를 읽지 못했을 거예요. 기억을 잃었으니까요. 나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확대된 사진 속 배경에 서 있는 나를, 고개를 숙이고 남편을 바라보던 나를,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진 속에 나는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웃고 있었죠. 남편을 보내면서도 그를 믿으면서 기다리겠다고 다짐하면서. 그게 사진에 담긴 내 표정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과거의 나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내가 더 찾았어야 했어요.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당신이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어야 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나는 무서웠어요. 당신이 정말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래서 먼저 포기했어요. 당신보다 먼저 손을 놓아버렸어요. 사진 속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나는 시계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손목에 차봤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전해졌죠.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살아 있었다는 것도, 당신이 나를 잊었다는 것도. 나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어디선가 바람이 불었죠.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이 어디 있든 우리의 사랑은 남았으니까요. 이 사진 속에, 이 시계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야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을 놓아준 나를, 기다리다 지쳐버린 나를, 그리고 혼자 살아온 나를. 밤은 깊어갔어요. 나는 사진과 시계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고 의자에서 일어났죠. 방 한쪽 서랍을 열어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아니라 과거의 나에게, 사랑하는 나에게. 나는 지금 당신이 서 있던 그 자리를 기억해요. 눈 내리던 그날 당신은 울면서도 웃었죠.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이제 알아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도 그를 믿으면서 기다리겠다고 다짐했잖아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당신이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저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이 사진 속에서, 이 시계 속에서, 그리고 이 편지 속에서. 고마워요. 견뎌줘서, 살아줘서, 그리고 사랑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해줘서. 사랑합니다. 영원히. 미래의 나로부터. 편지를 다 쓰고 나니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나는 편지를 사진 옆에 놓고 조용히 방을 나왔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나는 다시 눈 내리는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옆에 서 있었고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죠. 괜찮아.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는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함께 걸었죠. 눈 내리는 거리를,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사진과 시계, 그리고 편지가 놓여 있었죠. 나는 사진을 들어 창가로 갔어요. 햇빛을 받은 사진은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여전히 눈 내리는 거리에 서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보내줄게요. 당신도, 그리고 과거의 나도.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어요. 그리고 시계는 서랍에 넣지 않고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죠. 이제 그 사진은 서랍 속이 아니라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과거는 끝났지만 사랑은 여전히 여기 남아 있어요. 사진 속에서, 시계 속에서, 그리고 제 기억 속에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따뜻하길 바라요. 또 다른 감성 스토리는 유튜브에서 황혼극장 7080을 찾아주세요.